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포근한 봄바람에 추위는 모습을 감췄지만 대기는 다시 메마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 발효됐던 건조주의보는 경북 내륙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당분간 우리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럴 때 화재도 발생하기 쉬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낮에는 계속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커지며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3도, 포항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과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 큰 일교차에 목감기가 유행해 환절기 건강 잘 챙기세요. 이번 주말까지 화창한 가운데 봄 기운이 가득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한층 심해진 걸로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른바 선제적 양보 대일 외교 이후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던 중에 오히려 도발을 당한 꼴이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검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역사 왜곡과 억지 주장을 한층 노골화했습니다.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본이 초등교과서에 자신들의 고유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은 독도를 한일 양국 간 충돌의 뇌관으로 만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입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에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독도는 역사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며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일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규탄 성명을 내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 나아가 대국민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영상 자료, 그리고 독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도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대일 굴종 외교 논란 이후 일본의 억지 주장이 오히려 노골화됐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철회와 교과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른바 선제적 양보를 내건 정부의 대일 외교. 그러나 호응은커녕 더 노골화한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일 외교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 주민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포항 울릉 항로에 대한 신규 여객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제안서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해운법이 정한 여객 운송 사업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청은 해운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선박 확보, 운항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화재로 불탄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위해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대상인 14세대 주민들은 주택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도 이주하지 않은 채 공사장인 시장에 남아 있는데요. 오는 7월에는 착공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해 불에 탄 시장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한 소음과 분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철거 현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14세대 주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니까 사실 불안하고 또 여기 펜스를 집 앞에 치다 보니까 옆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비상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공사는 좋은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군유지에 집을 지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인데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구역이어서 모두 철거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를 위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도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읍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집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난감하게 이래 있는데 첫째 우리 이주를 시켜주고 이거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주택당 최저 4천여만 원에서 최대 1억여 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는데 주민들은 새 집을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나가서 집을 한 채 얻을 돈이 안 되니 그게 가장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게 그 현 주민의 입장입니다. 이 주민들도 공사를 하지 마라, 건물을 짓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반면 영덕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가를 공정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감정 평가를 하면서 이제 법 토대를 안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저희도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뭐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다 했는데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가 끝난 뒤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이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 이주 보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억 규모의 농업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양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산물 건조기 등 중소형 농기계 2,250대의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저온저장고 120대와 곡물 건조기 10대, 농업용 무인보트 6대를 구매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종사자들이 내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140여 개 학교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전국의 학교 급식실 종사자 170명이 폐암 또는 폐암 의심 진단을 받으면서 환기시설이 열악한 학교 급식실의 조리 환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24년째 안동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명화 씨. 하루 8시간씩 서서 무거운 조리기구를 들고 나르느라 팔과 허리가 아픈 건 일상입니다. 그보다 걱정인 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높은 폐암 유병률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 검진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139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3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건 3명,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각 1명씩이고 이 중 구미에서 일하는 조리원은 진단 당시 폐암 3기였습니다. 원인은 튀김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초미세 분진 등 발암 물질입니다. 튀김을 할 때 살짝은 겁나요. 지금까지 누적돼가 있는 표 안 나는 게 확 와서 내가 또 이번 건강검진에 폐암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아유 깝깝해요. 또 나는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 괜찮은데 밑에 애들이 이렇게 혹시나 또.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 급식실의 환기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식 종사자들은 학교당 종사자 수를 늘리고 노동 강도를 낮추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친다며 내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 등 다른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임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파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이유는 안정적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돌봄교실, 또 급식실도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또 안전해야겠다. 경북의 도내 학교 급식실, 돌봄교실 등 파업 참여자는 지난해 11월 총파업 기준으로 660여 명, 학교로는 140곳 정도 예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파업 규모를 고려해 식단을 축소하거나 간편식 대체식을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육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 헬기를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방 헬기는 각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하에 해당 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고 있는데 소방 헬기 통합 출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 접수부터 출동, 이송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방 헬기 출동 지휘 권한을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해 상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포항에서 5년 만에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 돌격 장갑차 50여 대, 수송함과 상륙함 등 대규모 장비와 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적 진지는 초토화됐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C-130 수송기 세대가 연이어 상공을 가로지르며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송기에서 뛰어내린 한국군이 적진을 침투하는 공중 강화 작전을 펼칩니다. 공군의 주력인 F-35와 KF-16 등 전투기 6대가 해안을 통과해 적이 있는 내륙을 공습합니다. 뒤이어 한포 사격과 함께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연막탄으로 차체를 보호하며 해안으로 진격합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육지에 다다른 장갑차 8대에서 해병 대원들이 뛰쳐나와 적진을 향해 내달립니다. 제 뒤로는 미군 LAV와 한국군 상륙 돌격 장갑차가 상륙 돌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군 경장갑차 세대를 실은 공기 부양 상륙정에서도 미 해병대원들이 적진 침투에 가세합니다. 한미 해병대가 해안을 점령해 지상군 작전이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면서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5년 만에 포항 일대에서 재개됐고 규모도 여단급에서 4단급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결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 병력이 증원 전력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둔한 미군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It's important for the regional stability.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청년 26명으로 구성된 포항 청년축제 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청년축제기획단은 청년의 관점에서 포항 대표축제를 기획, 운영, 홍보하는 축제 기획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4월 말 개최 예정인 포항해병대 문화축제를 통해 첫 활동을 시작하며 5월 포항국제불빛축제, 8월 철길숲 야행 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릉원 돌담길과 봉황대 광장에서 경주 벚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에선 벚꽃 멍쉼터와 벚꽃 플로깅, 플리마켓과 아트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가 밤 10시까지 이어지고 봉황대 광장에는 목줄 없이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프리쉬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벚꽃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 안전을 위해 대릉원 돌담길 일대 교통을 전면 통제합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다음 달 4일 인피니트 플라잉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상설 공연에 들어갑니다. 인피니트 플라잉은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시간을 이동하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동작과 음향으로 소통하는 넌버벌 공연으로 1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올해 개막 공연은 만석을 채웠고 국내외 2천여 차례 공연을 거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30여 편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며 다음 달 초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포근한 봄바람에 추위는 모습을 감췄지만 대기는 다시 메마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 발효됐던 건조주의보는 현재 경북 내륙으로도 발효 지역이 확대된 상태인데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당분간 우리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럴 때 화재도 발생하기 쉬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낮에는 계속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커지면서 아침 안개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3도, 포항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과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10도 이상 큰 일교차에 목감기가 유행해 환절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4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문경도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4도, 문경 2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3도, 영주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3도, 영주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화창한 가운데 봄 기운이 가득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